안녕하세요. 오스틴 주식입니다. 오늘은 소형 주식인 나노디멘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한동안 유명했던 나녹스도 이스라엘 기업인데 이스라엘은 지역의 특성상 스타트업이 잘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3프로TV에서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기업과 한국의 매뉴팩처링을 결합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 같고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저평가를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이 기업은 나녹스처럼 실체가 없네 어쩌네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제품은 정상적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일단 10K를 찾아보는데 10K는 없고 20F라고 합니다. 이는 캐나다 기업이나 미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의 경우 사용되는 표준화된 재무제표이고 자사 홈페이지에도 꼭 올려놔야 된다고 합니다. 역시 20F 첫 부분을 보면 비즈니스 오버뷰가 있습니다. 이 기업은 프린터로 PCB보드를 만들어내는 기업으로 드래곤플라이 LDM이라는 장비를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역시 마켓 사이즈일 텐데 이 부분이 2025년까지 2.4빌리언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2018년, 2019년에 세일즈는 57대를 팔아서 전세계 VAR이라고 하는데 밸류 애리드 리셀러라고 하는 대리점과 같은 형태의 회사들과 연계하고 한국에도 회사가 있습니다. 나노디멘전이 5월 말에는 모카레톤이라는 회사에서 17밀리언을 주당 2달러에 투자한다고 해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 후 쭈루룩 내려왔는데 최근 변곡점을 지나는 것 같아서 저도 소량 매수를 했는데 생각보다 현재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또 오른 이유는 16.9밀리언의 주식을 띵크 에쿼티라는 회사에 주당 2.3달러에 팔아서인데 몇 개월 사이에 두 번이나 투자를 받았다는 것은 이 회사가 돈이 급하다는 것과 뭔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ARK에서 투자한 회사라고 사야 한다고 합니다. ARK는 테슬라를 통해서 유명해진 ARK ETF를 만들어낸 회사이고 캐시우드 님도 유명하죠. 그런데 정작 ARK에서 산 양은 3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 단위를 굴리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뉴스에는 휘둘리지 마시고 소량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ARK에 대해서도 나중에 영상을 만들어 볼 계획이 있습니다. 나노디멘전에 대해서 만들어진 비디오가 있어서 먼저 그걸 보고 가겠습니다. 영상 링크는 아래에 달아두겠고 저는 비디오 캡처를 닥터 캡처로 쓰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녹화를 했는데 회사 로고가 지워지지 않는 점이 좀 죄송합니다. 기왕이면 좀 한국 기업 거를 쓰려고 했는데 좀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가 번역한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자제품은 엄청난 성장성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회사들이 제품 혁신과 이익 감소의 문제로 제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노디멘전은 전자제품 회사에 추가적인 제품 생산을 제공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기업입니다. 나노디멘전은 끊임없는 제품 개발로 혁신적인 3D 잉크젯 기술과 소프트웨어, 고성능 나노물질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들에게서 격찬을 받고 있습니다. 드래곤플라이 2020 3D 프린터는 전기도체와 부도체를 동시에 부착시켜서 1회 프린팅으로 완전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제품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이 10년 전에 가져왔던 혁신을 3D로 전기 제품을 만들어내는 혁신을 다시 일구어냈습니다. 나노디멘전의 기술과 물질로 일반적이지 않은 전자제품을 기획 제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비디오만 봐도 어떤 회사인지 잘 아시겠죠? 비즈니스 자체로는 되게 간단합니다. 회사 연역을 보면 꽤 오래된 것으로 나오긴 하는데 나스닥에 등록된 건 일단 2016년입니다. 2017년에 첫 세일이 있었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가장 나노디멘전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요. 기존의 PCB와 반도체 회사에서 찍어내는 IC, CPU 등의 칩 사이에서 틈새 시장 정도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이 부분을 AME, Additively Manufactured Electronics라고 합니다. 먼저 드래곤플라이 제품을 보면 작년 이맘때쯤 출시를 했었고 약 3억원 정도 하네요. 이 회사는 장비뿐만 아니라 컨슈머블도 팔기 때문에 제품 판매만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컨슈머블 쪽에서도 계속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프린터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이런 잉크 컨슈머블은 시간이 지나면 카피가 가능하긴 하지만 일단 특허가 있고 당분간은 이 회사에서만 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제품 활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쓰인다고 하고 하이패드라고 해서 하이 퍼포먼스 일렉트릭 디바이스라고 하는 분야에 쓰인다고 합니다.
장비군을 보면 조금씩 발전을 해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아마 앞으로도 업그레이드를 계속 진행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품 안정화가 이미 되었다면 스루풋, 즉 시간당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제품 판매와 더불어 컨슈머블 판매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마켓 사이즈가 176밀리언이었는데 2025년까지는 2.4빌리언까지 갈 것으로 시장이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재미있는 부분인데, 시장은 성장하는데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가 코로나 이후 더 가속화돼서 인하우스 생산이 더 많이 증가할 거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설득력이 꽤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중국과의 전쟁은 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아마 투자로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8년에 30대를 팔았고 2019년에는 27대를 팔았는데, 재밌는 건 디펜스 부분이 40%, 즉 11대 정도 판 거죠. 아마도 대량 생산보다는 소량 생산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요한 건 디펜스 부분은 제품의 안정성이 떨어지면 안 되는 특성이 있어서 제품의 안정성은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사용되는 예를 보면 우주 개발에 사용되는 제품을 만든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회사도 있고 바이오 매트릭스로 사람 몸에 부착하는 것도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는데, 사람 몸에만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센싱도 하고 데이터를 관리도 하고 몸을 관리할 수 있는 클로즈드 루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꽤 관심이 가는 슬라이드입니다. 실제로 몸에 어떤 식으로 부착이 되는지 보여줍니다. 병원에서 사용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기판 제조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피에조 스킨이라는 이탈리아 업체에서 이 부분을 같이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리스크 부분을 볼까요? 20F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몇 개만 좀 추려봤습니다. 자신들이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펀딩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하고, 펀딩을 못 받으면 망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좀 싸하네요. 펀딩을 받으면 즉 유상증자에 해당하죠. 주주에게 악영향이 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지 않으면 인력 누수가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설명을 합니다. 최근 펀딩이 2번이나 있었던 것과 펀딩을 받고 주식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을 살리는 게 먼저죠. 그러면 금전적인 상황도 어떤지 이 기업의 파이낸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산은 23밀리언이고 빚은 11밀리언, 자본도 11밀리언 정도입니다. 캐시플로우를 보면 오퍼레이션으로 12밀리언의 적자를 보았고, 적자폭은 2017년부터 약간 작아지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도 작아지고 작년에는 1밀리언 밖에 투자를 못했습니다. 파이낸싱으로는 13밀리언을 빌렸습니다. 총 수입은 많은 증가를 보이고 7밀리언입니다. 오퍼레이션 인컴으로 15밀리언을 손해를 보았고 손실은 8밀리언에 달하는데, 이 추세로 잘만 하면 2-3년 뒤에는 턴어라운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로스 마진은 28%인데 이 부분을 40% 이상 올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ROE는 역시 마이너스 72%이고 주당 순자산은 점점 줄어서 2.8밀리언. 이대로만 보면 1년 안에 망해도 이상한 것 같지 않은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2번의 펀딩으로 34밀리언을 받았으므로 3년 정도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펀딩 이후 매출을 계속 늘려간다면 다른 펀딩을 받는데도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 5월에 받은 펀딩은 주당 2달러에서 6개월 후에는 주당 2.3달러로 올랐습니다. 재무적으로 개선을 이루어진다면 내년쯤에 펀딩을 받는다면 가격은 3달러까지 이를 수 있을 겁니다. 간단히 재무제표를 보면 수익 부분의 증가와 순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순손실을 플러스로 적는 눈속임이 보이는데 원래 순이익 항목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겁니다. 약간 트릭을 썼습니다. 주식수는 2019년에 많이 늘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이 회사는 매력적인 사업 모델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손실이 늘어가는 와중에도 그래도 혹평을 받아서 ARK 펀드 등에서 매력적으로 보고 펀딩까지 잘 이끌어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 규모가 상당히 작고 변동성 또한 상당히 큽니다. 투자 비중을 적게 가져가시고 급락 시에 특별한 뉴스가 있는지 체크하시고 투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스틴 주식이었습니다.